태국은 황금 사원, 열대 해변, 따뜻한 환대로 유명하지만 엽서 같은 아름다움 뒤에는 여행 안내서에서 결코 보여주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미소와 길거리 음식 뒤에는 숨겨진 관습, 권력 투쟁, 도덕적 회색지대에 의해 형성된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에 해가 지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관광객의 손이 닿지 않는 뒷골목에서 어떤 진실이 속삭여질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태국에 알려지지 않은 이면을 드러내고 전통, 유혹, 생존이 조용히 충돌하는 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태국의 수도 방콕은 감각의 폭발입니다. 등불이 켜진 거리와 시끄러운 툭툭이 만나고 구운 해산물의 향기가 넌 불빛의 윙윙거림과 섞입니다. 팟퐁, 나나플라자, 소이 카우보이 같은 지역에서는 반문화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며 호기심 많은 여행자들을 사로잡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오락지구들은 태국의 환대의 또 다른 면처럼 보이지만 음악과 화려한 조명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장소는 매력과 환대가 매력의 일부인 여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부는 농촌 지방에서 오고 다른 이들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서 온 이주자들로 모두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국은 공식적으로 이러한 지역을 규제하고 있지만 집행은 다양하며 많은 노동자들이 두 세계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낙인, 제한된 의료 접근, 그리고 대안적인 직업 경로가 부족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사실, 관광은 태국 GDP의 거의 20%를 차지하며 경제의 거대한 기둥입니다. 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것은 몇몇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산업에서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성 역할, 교육 부족은 모두 사람들이 이 분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요인이며 선택은 종종 욕망보다 생존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러한 지역은 무법지가 아니지만 오해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화적 뉘앙스, 말하지 않는 규칙, 그리고 태국 사회 내에서 받아들여지고 조용히 논의되는 시스템을 반영합니다. 여행자로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숨겨진 것에 대해서도 질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곳 태국은 안전한가요? 누구에게? 도시의 밤은 빛나지만 꿈과 욕망으로 지어진 곳에서는 항상 빛과 그림자를 모두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태국의 야시장은 감각의 향연입니다. 화려한 조명, 지글지글 구워지는 길거리 음식, 그리고 밤으로 울려 퍼지는 음악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오산 로드, 수쿠밋, 그리고 치앙마이에 번화한 시장과 같은 핫스팟의 화려한 매력 아래에는 더 실질적인 진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을 끌어들이는 바로 그 인파가 여러분을 표적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소매치기는 이러한 혼잡한 지역에서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보통 여러분의 주의가 다른 곳에 있을 때, 즉 길거리 공연, 친절한 판매자 또는 단순히 인파를 헤쳐나갈 때 빠르게 일어납니다. 도둑들은 쌍으로 또는 그룹으로 작업하며 그들의 전술은 놀라울 정도로 매끄럽습니다. 배낭, 느슨한 주머니,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 있는 관광객은 그들의 주요 표적입니다. 하지만 도난만이 유일한 속임수는 아닙니다. 관광객들은 종종 기본 품목에 대해 부풀려진 가격을 지불하거나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령 요금을 부과받기도 합니다. 택시미터가 신비롭게 꺼져 있거나 툭툭 운전사가 커미션 기반의 특별 가게로 안내하거나 판매자가 바트 대신 미국 달러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을 낙담하게 하지 마세요. 태국은 여전히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스릴 넘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단지 스마트하게 여행하면 됩니다. 몇 가지 간단한 습관,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가격을 미리 합의하며 주의를 기울여 걷는 것이 문제를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것은 표면 아래에 있는 한 층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결코 듣지 못하는 다른, 더 깊은 진실들이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가치를 느끼고 계신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채널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안내서에서도 결코 듣지 못할 통찰력을 계속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속할게요. 우리는 종종 어부들이 황금빛 하늘 아래 그물질을 하며 하루의 수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태국 해산물 산업의 일부 지역에서는 진실이 훨씬 어둡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표면 아래에는 걱정스러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 온 수천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좋은 보수를 약속받고 태국으로 유인되지만 그들은 고된, 종종 학대받는 조건에 갇히게 됩니다. 먼 바다의 어선에 올라타면 이 남자들은 몇 달 또는 몇 년을 바다에서 보내며 하루에 18배에서 20시간 일하고도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은 채무 구속 상태에 있으며 모집 수수료, 위조된 문서 또는 위협 때문에 떠날 수 없습니다. 비좁고 비위생적인 공간에 갇혀 일부는 결코 육지에 발을 디딜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행, 음식이 withheld되는 경우,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해산물 수출국 중 하나로 미국, 유럽, 아시아의 슈퍼마켓에 새우, 참치, 오징어를 공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압력이 커졌습니다. 인권단체와 탐사 저널리스트들의 보고서는 정부와 기업들이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태국은 모니터링 시스템과 스트릭트 레귤레이션스를 도입했지만 법이 먼 곳에서 집행되는 해역에서는 집행이 불규칙하며 일부 학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종종 침묵만이 있습니다. 결코 전화를 하지 않는 아들, 결코 돌아오지 않는 남편. 소비자로서 우리는 저렴한 해산물이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거의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해안에서 출항하는 어선들은 그물과 얼음뿐만 아니라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시스템에 갇힌 인생들의 무게를 실고 있습니다. 태국의 사원은 종종 평화로운 성소로 여겨지며 승려들은 명상에 전념합니다. 그러나 최근 보고서들은 재산 문제, 자금 남용, 윤리적 우려와 관련된 문제를 강조하며 태국 불교에 대한 공공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고위 인물의 경우에는 사원 자금을 잘못 관리한 혐의로 주목을 받았으며 이는 일부 사람들이 불교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태국 정부는 사원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더 깊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불교와 강한 문화적 유대를 가진 태국에서 이러한 상황은 종교기관이 경제적 영향보다 영적 가치를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불교의 핵심 원칙인 단순함과 진정한 봉사에 대한 강조가 회복되어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해변은 여행 안내서에서 반짝이며 고급 리조트는 열대의 탈출을 약속하지만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관광의 증가는 단순한 기회 이상을 의미합니다. 방문객들이 마사지, 야시장에서의 쇼핑, 그리고 5성급 일몰을 위해 몰려들면서 전체 지역 사회가 외부인을 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관광은 태국 GDP의 거의 20%를 차지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보상을 공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푸켓, 파타야, 치앙마이와 같은 인기 있는 관광지에서는 도로, 수도관, 전력망, 그리고 세련된 도심에 대한 투자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 외곽의 농촌마을과 산악마을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여전히 구식 클리닉, 제한된 교육, 그리고 긴축된 공공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아질수록 자원은 호텔로 이동하고 집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관광지에서 부동산 가격은 치솟습니다. 지역 주민들, 특히 젊은 세대는 종종 자신의 동네에서 가격이 너무 비싸져
내륙으로 이동해야 하며 그곳은 땅값이 저렴하지만 일자리는 부족합니다. 남아있는 이들에게는 관광이 기본 경로가 되어 투어 가이드, 객실 청소, 서빙 등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일자리들은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안정이나 보호는 거의 없습니다. 전통과 필요 사이에서 가족들은 힘든 선택에 직면합니다. 생활 방식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뒤로 할 것인가. 어떤 이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팔아야 하며, 다른 이들은 자신의 마을이 상품이 되어 포장되고 판매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관광은 강력한 경제 엔진이 될 수 있지만 한 산업이 국가의 미래를 지배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 태국의 경우 그 답은 여행자의 꿈과 그것을 고향으로 부르는 사람들의 존엄성 사이에 균형을 찾는 데 달려 있을 것입니다. 방콕의 고급 호텔과 화려한 루프탑 배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있지만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결코 보지 못할 곳 클롱토이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고층 건물 사이에 자리 잡은 이 광대한 슬럼가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집입니다. 방콕에서 가장 큰 비공식 정착지이며 아마도 가장 오해받는 곳입니다. 위에서 보면 녹슨 양철 지붕의 조각들로 이루어진 듯 보입니다. 하지만 지상에서는 생존, 충성,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 정신에 기반한 다른 리듬으로 삶이 흘러갑니다. 클롱토이는 1970년대 농촌 이주자들이 도시의 항구와 산업지역에서 일하기 위해 찾아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렴한 주택이 부족하여 그들은 폐목재, 방수포, 녹슨 금속으로 대피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구적인 정착지가 되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여전히 법적 토지 권리가 없어 퇴거와 재개발 프로젝트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삶은 계속됩니다. 임시 미용실, 숨겨진 복싱 체육관, 그리고 음식 노점이 불교 사원과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클롱토이는 국가의 무에타이 챔피언과 지역사회의 지도자를 배출하였고 이들은 이제 교육과 의료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롱토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은 겨우 10%에 불과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약물 남용이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디자이너 가방을 판매하는 쇼핑몰과 하룻밤에 $300를 받는 호텔이 있습니다. 클롱토이에서는 전체 가족이 다닐 방의 판잣집에 살며 깨끗한 물이나 전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접근이 없습니다. 그 대조는 충격적이며 그 좁은 골목 안에는 관광객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힘, 저항, 그리고 일상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방콕은 화려함으로 유명하지만 그 영혼은 설계가 아닌 결단력으로 지어진 곳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태국의 엽서 같은 아름다움은 훨씬 더 복잡한 도전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 속에서 정글, 산길, 그리고 조용한 강 건너편을 가로지르며 움직입니다. 미얀마와 라오스에 접한 태국은 한때 세계 최대의 아편 생산 지역이었던 골든 트라이앵글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현대 합성 약물의 주요 환승 허브입니다. 관광객들이 해변에서 코코넛을 홀짝이는 동안 숨겨진 무역은 중독, 부패, 그리고 절망을 부추깁니다. 가장 널리 퍼진 위협은 야바로 저렴하고 강력한 메스암페타민으로 카페인과 혼합되어 있습니다. 작고 숨기기 쉬우며 화려한 색깔의 알약으로 판매됩니다. 한때 노동자와 장거리 운전색에 국한되었던 야바는 이제 학교와 도시 지역으로 침투했습니다. 농촌 지방에서는 전체 가족이 이 무역에 끌려들고 젊은 사람들은 운반자로 사용되며 노인들은 침묵을 강요받습니다. 보상은 몇천 바트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직면했을 때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충분합니다. 치앙라이, 매홍손, 그리고 탁과 같은 국경 지역이 핫스팟입니다. 범죄 네트워크는 느슨한 검문소, 험준한 지형, 그리고 집행의 공백을 이용합니다. 많은 밀매자들은 무장을 하고 있으며
외딴 마을에서는 지역법 집행기관이 개입할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체포는 잔혹한 단속으로 이어지고 다른 경우에는 두려움과 침묵으로 가득 찬 시스템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에 태국은 마약 단속 캠페인, 재활 프로그램, 학교 홍보를 시작했지만 진전은 더디고 체포나 사회적 수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이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특히 청소년과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서 자극제 남용과 관련된 정신건강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조용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고통스러운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절망에 기반한 무역에 어떻게 맞서 싸우면서 그 길에 갇힌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거리 시장과 사원 종소리 뒤에서 조용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국은 종종 조화, 사원, 미소, 그리고 부드러운 관습의 땅으로 여겨지지만 그 차분한 외면 아래에는 왕실 전통과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사이에 복잡한 긴장이 존재합니다. 이 논쟁의 중심에는 왕실 비판을 금지하는 엄격한 레세 마제스티 법이 있습니다. 유죄로 판명될 경우 범죄당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명예훼손 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태국 왕실은 깊은 존경을 받아왔으며 국가 정체성의 통합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젊은 세대는 투명성, 특권,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왕실의 역할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평화로운 학생 주도의 시위는 2020년에 힘을 얻기 시작했지만 정부의 신속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여기에는 체포, 소셜미디어 감시, 그리고 확대된 감시가 포함됩니다. 태국은 관광객에게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이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면밀히 감시되고 있으며 공공집회는 경고 없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판자들, 블로거들, 심지어 예술가들조차도 불명확한 비하 발언으로 조사받거나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시민들, 특히 젊은이들은 암호화된 언어, 밈, 그리고 익명 포럼을 사용하여 대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 단체들은 태국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지만 왕실의 지위는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받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태입니다. 많은 노인 태국인들은 이 제도를 손대지 못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반면 젊은 세대는 더 개방적이고 책임 있는 미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전통과 변화하는 세계의 압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동안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수세기 동안 변하지 않은 상징을 재구성할 수 있을까요? 태국 왕실은 한때 침묵과 신성한 지위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제는 특히 2016년에 정식으로 왕위에 오른 마하 바지랄롱콘 왕의 통치 아래에서 점점 더 많은 호기심과 조용한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왕실은 여전히 엄격한 레세 마제스티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비판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 정보가 가장 엄격한 제한을 뚫고 흐르는 가운데 대중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은 왕의 개인적인 선택과 리더십 스타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국제 미디어는 왕이 독일의 고급 바바리안 호텔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그의 나라는 감염병과 봉쇄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특권과 대중의 고난 사이의 대조는 특히 더 큰 투명성을 요구하는 태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드문 대화를 촉발했습니다. 왕의 개인적인 삶은 호기심을 더했습니다. 4번 결혼했으며 그의 관계는 종종 논란으로 끝났습니다. 그의 3번째 아내인 시리라스미 공주는 왕실에서 퇴출되었고 그들의 아들인 디팡콘 왕세자는 이제 공식 행사에서 가끔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재 아내인 수티다 여왕은 전직 왕실 경호원으로 의식에 자주 등장하지만 그들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킵니다.
헤드라인 너머로는 문화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아이디어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성장한 새로운 세대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규범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시위, 암호화된 풍자 사용, 그리고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조용한 전환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수백만 명이 여전히 왕실을 존경하고 있지만 다른 이들은 궁금해합니다. 신성한 존경에 기반한 제도가 변화하는 세계의 가치에 맞춰 진화할 수 있을까요? 태국의 야생 동물 관광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안개 낀 숲 속에서의 코끼리 타기, 호랑이와의 셀카, 그리고 이국적인 동물들이 무대의 중심에 서는 쇼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력 뒤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동물 복지가 종종 관광객의 오락과 이익에 뒤처지는 세계입니다. 코끼리는 태국 역사와 종교에서 깊은 존경을 받는 존재로 힘과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관광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코끼리는 파잔이라는 잔인한 훈련 과정을 겪습니다. 이 과정은 아기일 때 시작되며 어미와 분리되고 묶여서 며칠 동안 구타당해 복종을 강요받습니다. 이는 거의 논의되지 않지만 이러한 강력한 생물을 길들이기 위해 널리 행해지는 외상적인 의식입니다. 일단 길들여지면 코끼리는 탑승, 거리에서의 구걸 또는 그림 그리기, 축구하기, 음악에 맞춰 춤추기와 같은 공연에 사용됩니다. 포로 상태에서 그들은 단단한 표면 위를 걸으며 매일 몇 시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기 때문에 관절 문제, 영양실조, 정신적 고통을 겪습니다. 호랑이 관광은 또 다른 종류의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이른바 보호소에서는 호랑이가 좁은 우리에 갇혀 사진 촬영에 사용됩니다. 많은 관광객들은 이 호랑이들이 진정되거나 온순함을 위해 선택적으로 번식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며 종종 스트레스, 불안한 행동 또는 우울증과 유사한 행동의 증상을 보입니다. 일부 센터는 불법 번식 및 밀매와 관련이 있으며 보존의 가면 아래 숨겨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태국에는 야생에서 존재하는 것보다 더 많은 호랑이가 포로 상태에 있으며 개인 시설에서 1,500마리 이상의 호랑이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반면 야생에서는 200마리도 안 됩니다. 많은 운영자들이 자신을 윤리적이거나 교육적인 곳으로 홍보하지만 진정한 보존이나 서식지 보호에 기여하는 곳은 극소수입니다. 가장 책임 있는 보호소는 탑승이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코끼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먹이를 찾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여행자들에게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행히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윤리적인 대안을 선택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 운영자들은 지속 가능한 관행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수록 변화에 대한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 태국의 해변, 정글, 그리고 산호초는 매년 4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이는 나라의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푸켓, 코피피, 그리고 치앙마이와 같은 장소의 아름다움 뒤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천국으로 끌어당기는 바로 그 방문객들이 그것을 파괴하는데 일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섬에서는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종종 과부에 걸립니다. 코피피에서는 성수기 동안 하루에 최대 25톤의 쓰레기가 수거되며 그중 많은 부분이 관광객들이 남긴 플라스틱입니다. 기후변화로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산호초는 독성 선크림, 베에데이치, 그리고 경험이 부족한 다이버들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일부 산호초는 인기 있는 지역에서 100% 이상의 산호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륙으로 더 들어가면 관광 중심 개발로 인해 고급 리조트와 도로를 만들기 위해 광범위한 숲이 제거되었습니다. 치앙마이에서는 연구에 따르면 도시 확장이 단 20년 만에 녹지 공간을 30% 이상 줄였습니다. 이는 토양 침식, 갑작스러운 홍수의 증가를 초래하고 토착 야생 동물들을 줄어드는 서식지로 몰아넣어
일부 종은 관광객들이 존재조차 알기 전에 사라지게 됩니다. 덜 눈에 띄지만 똑같이 중요한 것은 물 사용입니다. 태국의 고급 호텔은 하루에 객실당 최대 1,500리터의 물을 소비할 수 있으며 인근 마을들은 건기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작은 섬에서는 음용수를 배로 수입해야 하며 관광객들은 마르는 저수지 위에 인피니티 풀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태국은 과도한 관광으로 산호 시스템이 붕괴된 마야베이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국가공원에서 플라스틱 봉지, 빨대, 일회용, 스티로폼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윤리적인 숙소, 산호초의 안전한 선크림 캠페인, 그리고 자원봉사 보존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더 넓은 인식이 없다면 태국의 관광붐을 만들어낸 환경이 가장 큰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그렇게 취약하다면 여행자들은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는 법과 집행이 여러분의 안전한 체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외부인에게 태국은 자유로운 나라처럼 느껴진다. 넌 불빛이 비치는 거리를 오토바이가 질주하고 옥상배서 칵테일을 마시고 일몰의 사원이 빛난다. 하지만 이러한 느긋한 표면 아래에서는 법과 질서의 규칙이 빠르게 변할 수 있으며 항상 방문객들이 예상하는 방식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따뜻한 환대를 칭찬하지만 일부는 갑작스러운 신분증 검사부터 불명확한 위반에 대한 즉석 벌금까지 지역 경찰과의 놀라운 만남을 보고합니다. 파타야나 파통과 같은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작은 위반 사항에 대해 접근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종종 조용한 지불로 해결되지만 지속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도난이나 사기의 피해자가 된다면 신고하는 과정이 생각만큼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관광객들은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 행정수수료를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으며 다른 이들은 시스템이 개인이 아닌 시스템을 우선시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망하며 떠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지역 주민들, 특히 농촌 지역 출신이나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정의를 추구할 때 유사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관광지 중 하나로 평가받지만 경험은 당신이 있는 곳,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아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콕에서 섬으로의 법 집행은 극적으로 다를 수 있으며 언어 장벽, 암묵적인 규칙, 그리고 지위에 따른 대우는 단순한 문제를 혼란스러운 사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법이 존재하지만 항상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 거리의 지혜가 최고의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의 디지털 및 물리적 사본을 보관하고 공식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특히 음주가 많은 지역에서는 늦은 밤에 분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정중하면서도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에서는 천국에도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규칙이 항상 환영의 표지판에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볼 수 없는 숨겨진 위험은 무엇일까요? 다음에는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건강 위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의 뜨거운 길거리 음식, 열대의 공기, 그리고 느긋한 라이프 스타일은 이곳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행자들에게는 경험을 진정하게 느끼게 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건강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 경로에서 벗어나거나 며칠 이상 머무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방콕의 넌 불빛이 반짝이는 야시장부터 치앙마이의 음식 노점에 이르기까지 길거리 음식은 문화적 하이라이트이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행자 설사는 종종 불량한 위생이나 익히지 않은 고기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관광객 질병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은 신선하게 구운 음식을 고수하고 눈앞에서 조리된 음식을 먹으며 의심스러운 출처의 생야채나 얼음은 피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지 안전하지 않으므로 항상 밀봉된 생수를 선택해야 하며 양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열대 건강 위협도 존재합니다. 우기 동안 푸켓, 끄라비, 심지어 방콕 중심부에서도
댕기열과 같은 모기, 매개 질병이 급증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치료법이 없으며 최대 2주일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증상으로는 고열, 관절 통증, 피로가 포함됩니다. 모기 기피제, 긴 소매옷, 그리고 고인물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어수단입니다. 대도시는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태국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세계적 수준의 개인 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이나 섬에서는 시설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대기 시간이 길고 영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적습니다. 기본 응급처치 키트, 처방전 복사본, 그리고 확인된 여행보험을 소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노인 여행자나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태국 당국은 공공건강 경고를 제공하지만 개인의 인식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은 순조로운 여행과 심각한 좌절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면 매너는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는 모든 존중하는 여행자가 알아야 할 태국 문화의 암묵적인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국은 미소의 땅으로 유명하며 따뜻한 환대, 깊은 전통, 그리고 암묵적인 규칙들이 조용히 일상생활을 안내하는 나라입니다. 여행자들에게는 천국이지만 문화적 인식이 부족하면 간단한 실수가 의도치 않게 불쾌감을 주거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태국 왕실은 동남아시아의 다른 어느 나라와도 다르게 깊은 존경을 받습니다. 왕실 가족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은 농담이나 온라인에서조차도 태국의 엄격한 레세 마제스티 법에 따라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왕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동전인 바트를 떨어뜨리거나 밟는 것도 심각한 모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태국 생활에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체면을 살리기입니다. 감정의 절제와 사회적 조화가 높이 평가됩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분노를 드러내거나 특히 시장이나 사원에서 공개적으로 대결하는 것은 무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신 차분한 협상, 가벼운 미소 또는 단순히 떠나는 것이 태국인의 감수성과 더 잘 맞습니다. 불교 사원과 같은 신성한 공간에서는 예절이 중요합니다. 어깨와 무릎은 가려야 하며 입장 전에 신발을 벗어야 하고 발은 절대 부처상이나 승려를 향해 가리키지 않아야 합니다. 몇몇 관광객들은 모르지만 여성의 경우 승려를 만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항상 존중하는 태도로 촬영하며 기도 중에는 절대 찍지 않아야 합니다. 태국 문화에서는 머리가 신성하다고 여겨지며 영혼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 발은 가장 낮고 더러운 신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다른 사람의 머리, 심지어 아기의 머리도 절대 만져서는 안 되며 테이블, 의자에 발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 가리키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관광객들이 종종 간과하는 매력적인 관습 중 하나는 와이입니다. 이는 손바닥을 모으고 살짝 고개를 숙이는 우아한 존경의 제스처입니다. 관광객들이 이를 시작할 필요는 없지만 Y에 응답하는 것은 조용한 존경을 얻고 태국의 가치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관습을 배우고 존중함으로써 여행자들은 단순한 원활한 상호작용을 넘어 상호 존중과 문화적 감사를 바탕으로 한 더 풍부하고 진정한 태국의 경험을 열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오늘의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거든요. 당신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와 흥미로운 여행을 전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당신이 분명 좋아할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클릭해서 함께 탐험을 계속해봅시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